영국의 자랑이자 고민인 영국 보건체계 NHS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많이 안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돈을 부어봐야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민영화 시켜버리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뭐 수도라든지 이런 이제 인프라, 핵심 인프라들은 또 국유화를 이거 민간에 맡겨놓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4월 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이제 5월입니다. 1년에 3분의 1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연초에 계획하신 일 3분의 1 다 하셨나요? 못하셨으면 이제부터 더 열심히 달려야 될 이제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저번에는 호주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영국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선거를 요즘에 우리 선거가 많아요. 캐나다도 선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도 조만간 선거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5월 1일 날 선거가 예정돼 있어가지고 오늘 한번 영국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번에 영국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이제 의회 선거는 아니고요. 지방선거입니다. 우리 지방선거, 단체장,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 구성하는 이제 지방선거인데, 사실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것들이 항상 많지만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독특한, 그리고 영국 정치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아니면 영국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변화가 이제 닥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선거가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보통 이제 지방선거는 뭐 그냥 동네에서 벌어지는 선거, 누가 이겼구나, 어느 당이 좀 유리하구나, 이렇게 이제 됩니다만 이번에 치러지는 2025년 영국 지방선거는 약간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원래 이제 선거를 치르면 전국이 한꺼번에 지방의회, 그 다음에 뭐 시장, 지사 이렇게 뽑는 게 이제 맞는데, 이번에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23개 지방의회, 그 다음에 6명의 시장을 선출을 하고 1,600명 정도의 지방의원을 선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 잉글랜드 선거인데 색깔이 좀 다르게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보면 이번에 요즘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요 런던을 비롯한 그리고 동쪽 부분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연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를 안 하고 다음번에 따로 치릅니다. 그럼 선거를 왜 이렇게 따로따로 치르느냐? 최근에 이제 작년이죠. 작년서부터 영국이 이제 지방 행정 체계 개편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도 뭐 우리와 마찬가지로 옛날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행정 체계가 잡혀 있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거죠. 그런데 어떤 지역은 이제 인구가 많아지는 동네도 있고 어떤 지역은 인구가 줄어드는 동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작은 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과연 효과적이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너무 작은 뭐 군단이 이제 정말 인구 한 만 몇천 명 되는데 여기도 최소 뭐 5명의 이제 군의원을 뽑아야 돼. 이게 좀 말이 되나?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 것처럼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지방 의회가 이제 실제로 우리처럼 뭐 단순히 의회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각제 국가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지역을 여러 가지로 집행하는 업무까지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은데 너무 작으니까 이제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서부터 이야기 나온 게 이제 디스트릭트 카운실이라고 하는 아주 그 지구 의회 작은 이제 이런 지역하고 대단히 좀 큰 이제 로컬 카운티 카운실을 이제 합병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곳을 없애고 대략적으로 인구 50만 정도는 기본 단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작업이 아직 안 끝난 곳은 이번 선거에서 빼고 나머지는 이번에 선거를 하고 이제 그런 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뭐 또 한 번 선거를 더 할 가능성이 있겠죠. 어쨌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거라는 것은 누가 이기느냐, 이기는 편 우리 편.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원래 기존의 의석을 보면 왼편이 기존의 의석입니다. 그러니까 컨설버티브라고 하는 이제 보수당, 영국은 이제 양당 체계죠. 영국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당 체계, 내각제고 양당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당과 노동당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집권을 하게 되죠. 그리고 승자 독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편은 뭐 거의 독재예요. 뭐 의회 장악하고 있으면 뭐 여기에 약자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선거에서 치면 다 내놓고 하는 건데 일단은 기존 구조로 보면 이제 보수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방의회 의석을 이제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당 그리고 이제 자유민주당이라고 하는 자민당 이쪽이 이제 의외로 많은 의석들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무소속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이번 선거를 치르고 나면 크게 바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당이나 노동당이나 양쪽 다 이번 선거에서 아마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반영하듯이 오른편 같은 경우는 화면에서 보시면 오른편은 이번에 출마한 각 당별로 출마한 사람들을 표시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 보수당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출마한 것이 리폼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개혁당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개혁당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가장 많은 후보를 냈어요. 노동당보다도 많고. 그러니까 1, 2당보다 더 많은 후보를 냈다라는 것은 사실 대단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제 3당 정도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제 그 자유민주당 같은 경우도 1, 2당 그러니까 보수당과 노동당과 비슷한 정도의 후보를 지금 내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의 양당 체제가 지금 약화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금 개혁당이 지금 압도적으로까지는 이야기를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치고 올라가서 일당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100년 가까이 유지되던 보수당, 그다음에 이 노동당, 양당 체계 대신 현재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노동당에 대한 지지도는 지난 작년에 치러졌던 선거 이후에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 총력열차 탄 것처럼 쭉 내려가고 있죠. 이에 비해서 이제 개혁당이라고 하는 리폼의 지지율은 강력하게 상승을 해서 현재 노동당을 제끼고 24.9%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보수당이라고 하는 요 당 같은 경우는 지금 22.5%로 3당 지위를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소선거구제이고 각 지역에서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무조건 그건 내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같으면 1, 2당이 저 위에가 있고 3, 4, 5당은 저 밑에 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현재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위에 개혁당, 노동당, 보수당 그리고 그 밑에 자유민주당, 녹색당까지 5개의 당이 지금 서로 대결하는 이러한 구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누가 제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큰 타격을 보느냐? 보수당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왜? 보수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가장 많은 당선자를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지도가 이런 식으로 낮아지면 제일 많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보수당이나 노동당이나 모두 유권자들을 지금 상실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혁당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승리를 거두겠다라고 지금 기세등등하게 나오고 있고요. 자유민주당 같은 경우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선거를 야무지게 잘하는 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에서 보시면 이 자유민주당 같은 경우는 주로 남쪽 지역, 남부 지역, 요 런던이나 요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 득표수와 비교해 보면 아주 장사를 잘하는 당선자를 많이 내는 그러한 정당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이게 1, 2, 3당이 박빙이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영국 선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다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표라도 많이 얻으면 그냥 거기서 1등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호주라든지 머리 아파 막 이런 거 이제 없어요. 그냥 딱 까가지고 한 표라도 많으면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여러 당이 다당이 이제 막 경쟁하는 체제에서는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영국 선거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총 득표율보다 의석수가 훨씬 많아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고루 득표를 한 정당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득표를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별로 표를 얻지 못한 정당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루 득표한 이 당이 살짝 정말 당선 살짝 될 만큼 남보다 한 0.1%씩만 더 얻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내가 전국적으로 얻은 표에 비해서 당선자는 훨씬 많아질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선거 결과들이 종종 나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러니까 이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로 보면은 뭐 10% 한쪽인데 의석수로 보면은 뭐 거의 배가 차이 나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벌어지죠. 영국이나 우리나라나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작년 총선에서도 노동당 같은 경우는 33.7%를 득표하는데 그쳤어요. 그러니까 3분의 1표를 얻었는데 압도적 과반수가 됐습니다. 왜? 전국적으로 고른 득표를 하면서 다 당선을 시키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양대 정당은 지금 보수당이나 노동당 같은 양대 정당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추락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 자체의 인기도 중요하지만 당을 대표하는 당의 얼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당 대표들의 이 지지도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파란색으로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것이 이제 보수당의 당수의 이제 지지도입니다. 지금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직 총리인 이제 스타머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4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뭐 당의 인기는 좀 좋지 않아도 당 대표가 그것을 커버하면서 얼굴 마담 노릇을 하면서 당 선거를 끌고 가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번에 주요 정당인
노동당이나 보수당 모두 당 대표 인기가 당 자체 인기보다도 못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보이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지금 1, 2당 대표는 상당한 지금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수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 선거에서 이제 패배한 이후에 이제 베이든옥 유색 인종이고 그다음에 여성 상당히 젊고 한 인물을 내세워 가지고 탈바꿈을 시도하면서 뭔가 분위기 반전을 이제 꾀하고 있는데 이게 잘 먹히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다급해진 것은 이제 보수당이에요. 그러니까 노동당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지방선거에서 노동당은 그렇게 득표를 많이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노동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냥 현상 유지 정도 하면 된다라는 입장인데 비해서 보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선거에서 많은 의석을 상실하면 이제 큰 타격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보수당 같은 경우는 슬금슬금 이제 선거 이후에 이 개혁당이라는 당하고 제휴를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보수당은 보수고 개혁당은 왠지 좌파, 진보 성향인데 이게 연합이 되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영국 개혁당, 리폼 이 당은 사실은 되게 극우적 성향, 극우라는 표현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상당 오른쪽으로 많이 가 있는 그러한 성향에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잡탕이죠. 뭐 왼쪽, 오른쪽, 중간 다 있는데 어쨌든 이제 오른쪽으로 보통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보수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개혁당이 일당이 되고 상당히 파워풀한 정당으로 부상을 하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보수 연합을 통해서 뭔가 보수 전체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가보자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음 선거가 2029년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4년 동안에 두 당이 잘 협력을 해가지고 보수의 세력을 넓히면 적당히 나눠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보수당 내부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이제 반대가 많고요. 무엇보다도 개혁당 이 내부가 이제 보수당의 어떤 이런 제안에 대해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개혁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수당을 파괴하겠다, 디스트로이 해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토대로 어떻게 보면은 보수당이라는 오래된 정당을 우리가 박살을 내버리고 그 당을 오히려 우리가 끌고 가는 그러한 형태로 가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협상, 연대 이런 거 꿈도 꾸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선거의 주제는 이제 개혁당이 얼마나 많은 의석을 얻고 얼마나 많이 승리를 할 것이냐가 첫 번째. 두 번째, 보수당이 얼마나 많이 패배를 할 것이냐. 요 두 가지가 영국 지방선거의 가장 핵심이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 개혁당이라는 당은 도대체 뭐냐, 어떤 당이길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조금 한 10년 이상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브렉시트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브렉시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당연히 유럽의 맹주 그리고 독일, 프랑스와 더불어서 유럽의 3대 축이라고 생각하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그게 이제 브렉시트라고 우리가 다들 이야기를 하고 기억을 하는데 이 브렉시트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나를 생각해 보면 이것도 정치적인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정당이 이제 이 운동을 주도를 했죠. 당시에 이제 UK 인디펜던스 파티라고 그래서 우리말로 옮기면은 영국 독립당 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EU라고 하는 유럽 연합의 통치에서 유럽이 독립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영국 독립당이 이제 그 당시에 만들어졌습니다. UKIP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대단히 열심히 이제 활동을 이제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2019년에 탈당한 세력이 별도로 만든 당이 이제 브렉시트 파티가 있습니다. 즉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자, 브렉시트는 했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유럽 연합과 영국이 떨어져야 되느냐를 놓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럴 때 무슨 협상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영국은 떨어져 나와야 돼라고 하는 강성이 떨어져서 이제 나온 세력이 2019년에 이제 브렉시트 파티, 즉 브렉시트 당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영국 독립당 같은 경우는 1990년대 초에 이제 만들어진 정당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의 EU 탈퇴를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로 되고 나니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노선 갈등들이 생깁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 브렉시트에서 가장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여기 지금 버스 여기 선거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요 얼굴 보이는 요 분이 있죠. 이분이 이제 나이젤 페라지라고 하는 분인데 이 양반이 이제 이 브렉시트의 사실 아버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탁월한 캠페인, 그다음에 그 전까지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이 브렉시트에 대한 열광할 수 있는 계층을 발굴해내고 내표로 끄집어내는 이러한 역할들을 상당히 이제 잘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나이젤 페라지 같은 경우도
선거 이후에 이제 브렉시트 이후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당내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당 대표하고도 노선이 안 맞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브렉시트를 하자고 그랬지 우리가 무슨 이슬람하고 척을 짓자는 건 아니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반 이슬람 세력하고 또 갈등도 빚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당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019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브렉시트 파티라고 했다가 2021년에 이제 당명을 바꿉니다. 리폼 UK라고. 그러니까 영국을 개혁하자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개혁당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라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독특한 인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기억해 놓으신 게 좋아요. 영국 정치를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5년간 아마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물인데 이 나이젤 페라지 같은 경우는 이름이 약간 이제 영국 우리가 생각하는 이름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족보를 이제 뒤져보면은 옛날 프랑스 쪽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프랑스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서 위그노 일당들이 이제 영국으로 이제 도망왔었죠. 그때 이제 왔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저쪽 프랑스에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조상을 가지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보수당 계열이었어요. 그래서 1978년에 이제 보수당에 입당을 이제 했는데 이 나이젤 페라지 같은 경우는 유럽 대륙과 가까이 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유럽에 들어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유럽 하고의 뭔가 연대를 강화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당은 떠나서 그것 아닌 당을 찾아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9년 같은 경우는 이제 녹색당에 가입해서 이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1999년부터는 이제 드디어 이제 유럽 의회 이제 의원으로 이제 그 역할을 하면서 브렉시트를 이제 주도를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실제로 브렉시트와 관련돼서 이 나이젤 페라지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의 아버지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총리를 하던 그 헤어스타일 독특하신 우리 보리스 존슨 총리 같은 경우는 이 주류 세력 주로 저 상류층 이쪽 계층에서의 어떤 브렉시트 여론을 이제 끄집어내고 그걸 독려하는 역할을 많이 한 존재였다면 이 페라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포퓰리즘 성격에 입각을 해가지고 하층 기층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격동을 시켜서 브렉시트로 이끌어낸 그러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리스 존슨 총리하고 그다음에 나이젤 페라지 이 두 사람이 브렉시트를 이끌어냈는데 이 페라지 같은 경우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치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젤 페라지 같은 경우는 미국 정치인, 뭐 대표적으로 이제 트럼프,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하고도 되게 친한 그러한 면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번 선거에서 보면 이 개혁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공약을 통해서 많은 유권자들의 표를 이제 얻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공약을 한번 들여다보죠. 근데 이 개혁당의 공약은 우리가 극우 정당의 공약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이제 그런 면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제일 눈에 띄는 거 몇 가지를 하면 일단은 이민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이거는 이제 극우 노선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로 그러니까 이제 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뭐 에너지 전환 이런 거 이제 당장 때려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공약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세우는 본인들이 저거는 이제 개혁당이 원래부터 오리지널리티가 있어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은 이제 이민과 관련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반이민 정당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세 과거에 이제 총리를 지냈던 이제 리즈 트러스가 추진하다가 총리에서 물러난 이런 감세 정책을 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보수당 정책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이 양반도 쫓겨났죠. 노동당 당수였던 이제 제러미 코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한번 영국 산업을 국유화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영국의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오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책 플러스 양쪽 그 노동당 그리고 보수당의 정당들을 다 짬뽕을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보면은 이제 이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영국은 2023년에 이제 90만 6천 명의 이민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는 나라죠. 그러다가 작년에는 이제 72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이 개혁당 같은 경우에는 이 순이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일부 조금씩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으나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네트로 계산해가지고 순이민은 0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공약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식 이민이 아닌 난민으로 지금 밀려들고 있는데 모든 난민 신청자는 다 즉시 추방을 해야 된다. 어디로? 유럽으로. 우리는 더 이상 브렉시트를 통해서 유럽이 아닌데 왜 유럽이 받아준다고 그래서 우리도 받아주는 것처럼 계속 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민이나 이민에 대해서는 되게 강경 노선. 플러스 현재
영국 내에서 많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뭐 농업부터 시작해서 보건, 의료 등등 많은 분야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데 이 중에서 이제 비필수 그러니까 반드시 꼭 필요한 소수의 인력을 제외하고 나면은 비자 발급 다 중단하고 내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 들어보면 이제 감세 같은 경우에는 납부 기준 현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12,570파운드 이상을 벌면 소득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게 2만 파운드 정도로 올려서 저소득층 중간 이하의 어떤 계층에 이제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감세를 하면은 정부가 이제 돈 쓸 게 없지 않냐? 그러면 큰일 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효율적으로 돌아가서 지출을 줄이면 돼. 이거 어디 대서양 건너편 미국에서 많이 듣던 소리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낭비적인 지출을 줄이고 그다음에 쓸데없이 외국에 퍼주는 원조 이런 거 다 끊어버리고 그다음에 EU에서 지금 물려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끙끙거리고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 이런 거 다 폐지해버리면 영국 정부 지금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돌아갈 수 있어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거는 뭐 행정부 관할은 아니지만 영국 중앙은행 우리가 영란은행이라고 부르는 뱅크 오브 잉글랜드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지급 준비금 때문에 은행들이 맡긴 돈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 것만 해도 350억 파운드나 되는데 이거 이자 주지 말자. 그러면 350억 파운드 정부가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활용을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세를 이제 하면서 또 정부 효율화 예산 지출 삭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 도지랑 또 맥을 같이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재밌는 점은 이제 한쪽에서는 민영화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국유화하자는 이야기를 한 입으로 두 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자랑이자 고민인 영국 보건 체계 NHS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많이 안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돈을 부어봐야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민영화 시켜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뭐 수도라든지 이런 이제 인프라, 핵심 인프라들은 또 국유화를 이거 민간에 맡겨놓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뭐 석탄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요한 국가 기관 산업들 같은 경우는 국가가 다시 국유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극좌파 노동당에서도 저 왼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 만한 이제 그러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너희들이 원하는 건 뭐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실 하나하나 공약을 보면 일관성은 없어요. 일관성은 없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 느낌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뭔가 좋은 것 같아요. 영국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사정도 괜찮게 해줄 것 같은 상당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개혁당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1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개혁당이 그 인기도에 걸맞는 그러니까 의석수를 확보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술적으로 선거를 잘 못 해왔어요. 실제로 보면 지금 이제 영국 하원 같은 경우는 총 650석입니다. 650석인데 지금 개혁당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4석밖에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1%도 안 되는 이제 극소 아주 군소 정당이죠. 그런데 그러면 2024년에 작년에 치렀던 총선에서 정말 아주 조금밖에 득표를 못했냐?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왼쪽이 작년 총선에서 영국의 주요 정당들이 얻은 득표를 표시를 한 겁니다. 노동당이 33.8%, 즉 34%로 1당을 했고 그다음에 보수당이 24%를 했어요. 그럼 합하면은 5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 정도 얻었다고 보면 나머지를 이제 다른 당들이 가져갔는데 여기 개혁당 같은 경우가 전국 득표로 보면 14%를 득표해서 3당이에요. 그리고 자민당 같은 경우, 자유민주당 같은 경우가 12%로 이제 4당. 그리고 녹색당이 7%로 5당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쭉 보고 있으면 정작 의석수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즉 노동당 같은 경우는 34% 득표를 했는데 전체 의석의 63%, 3분의 2를 얻어요. 나는 표를 얻은 건 3분의 1인데 의석은 3분의 2를 얻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선거구제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득표를 잘한 거죠. 보수당 같은 경우는 24%를 득표를 했는데 19% 정도의 의석을 얻었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개혁당 같은 경우는 14% 득표를 했으면 적어도 한 8, 9% 정도의 의석을 가져야 되는데 꼴랑 1%도 안 되는 의석수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자유민주당 같은 경우는 12% 득표를 했는데 11%의 놀라운 의석수 확보를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유민주당 같은 경우에 보면은 72석을 차지를 해서 지금 3당 지위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개혁당 같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골고루 득표를 하면서 표가 분산됐다라는
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2024년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결과들을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번에 이제 과연 개혁당이 이제 이러한 과거의 실수를 이제 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고른 득표를 해서 일당으로 정말 올라갈 수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각 지역별로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개혁당 어디가 있나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재밌는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민주당이라고 하는 요 정당 같은 경우는 주로 영국의 남부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표를 얻어서 일당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개혁당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당원 수가 그러니까 정식으로 당원 당비를 내고 가입해서 활동하는 당원 수가 이제 13만 3천 명을 넘어서면서 이제 보수당 같은 경우가 이제 13만 명을 살짝 넘는데 이거를 능가했다라고 이제 개혁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각 정당의 이제 뭐 당원이 얼마나 되나 이거를 이제 아주 객관적으로 집계하는 지표는 없습니다만 이제 보수당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당원들이 직접 투표를 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 당시 참여했던 사람들을 역산해서 보면 이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거나 보수당보다 이제 개혁당의 당원 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누가 이 개혁당을 지지하느냐라고 하면 주로 노동자 계층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노동당을 지지를 했던 이러한 노동자 계층들이 지금 현재 개혁당을 많이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당 같은 경우는 현재 높은 지지도를 이제 얻고 있습니다만 살림살이는 상당히 좀 빡빡하게 이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작년 4월달에 이제 한 228만 파운드 정도를 이제 모금을 해서 점점 많은 모금 액수를 이제 모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노동당에 비해서는 이제 한참 떨어지는 거죠. 노동당 같은 경우는 작년 4, 4분기 에 같은 시간에 이제 120만 파운드를 이제 모금을 이제 하다 보니까 개혁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돈과 관련된 거에서 조금 더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개혁당의 이제 현재 당수인 나이젤 이제 페라지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하고 되게 친합니다. 그래서 2024년 한 10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하기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이제 형성을 하고 일론 머스크도 영국에서 이 개혁당이 잘 되어야 된다. 그래야 유럽이 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이제 해줬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즉 나이젤 페라지보다 더 급진적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오히려 더 지지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면서 페라지의 이제 심기를 이제 거스르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와 페라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오묘한 그런 관계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현재 뭐 BBC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종합을 해보면 개혁당이 이제 상당히 선전을 해서 1당 지위가 되고 그 다음에 보수당, 노동당, 특히 보수당이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페라지 같은 경우도 나는 이제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낡은 보수 세력들을 내가 이제 재건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지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그러면은 기존의 보수당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은 득표를 할 가능성이 지금 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보수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제 우리 정당 이제 다 더 이상 안 되나? 맛이 갔나? 그러면서 새로운 배 떠오르는 어떤 그런 지역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보이는 거죠. 사실 이런 모습은 100년 전에 영국에서 한번 나타났었어요. 100년 전.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그 당시에 영국에는 이제 보수당과 자유당이라는 이제 두 당이 있었죠. 리버럴 파티가 있었습니다. 이런 자유당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자유당은 되게 막강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당과 자유당. 그래서 자유당이 보수당에 대해서 도전을 끊임없이 해왔고 그 와중에 이제 몇 번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자유당 정권이 이제 만들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1920년대 이제 이 노동당이 등장을 하면서 엉거주춤한 중간 노선을 택하고 있던 이 자유당이 몰락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즉 노동자로부터 노동자가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노동당이 급속히 부상하면서 중간에 껴있는 그렇다고 해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 자유당에 투표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왼쪽 진영에서의 어떤 힘의 역학관계가 바뀌면서 양당 체제가 이제 보수당 자유당에서 보수당 노동당으로 확 바뀌는 계기가 이제 만들어졌던 거죠. 그리고 1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번 100년 이후에 2025년에 다시 영국 정치가 이제 보수 노동당이 아닌 다당제 구조 아니면은 또 뭐 개혁당이 1당이 되고 다른 정당이 이제 여기에 도전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19년 이제 당시에 이제 보리스 존슨에게 투표를 했던, 그러니까 보수당에 투표했던 유권자들 가운데 4분의 1이 지금 개혁당으로 이동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 페이스로 가면 이제 보수당 같은 경우는 19세기 이래 최다 패배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누가 승리했고 이런 거를 이제 본다기보다는 어느 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지지 기반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서로가 입증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제 보수당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까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어쨌거나 5월 1일 영국 지방선거는 반쪽짜리 선거처럼 이제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이 되지만 정치적인 의미로 보면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그러한 선거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5월 1일 치러지는 이제 영국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야기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